2부에는 김종대 전 의원 또 김한나 변호사 출연하시고요. 또 한겨레의 김환 기자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법 선고 이후에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과 또 대선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이제 파생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들어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김환 기자도 예. 자, 먼저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앉자마자 막 소개 안에 숨 넘어가겠어요. 예. 예. 한겨레가 계단이 있어서 아무래도 들어올 때 숨이 좀 차죠. 예.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자, 우리 김한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겨레 20일 취재팀장 김환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이제 두 분의 변호사와 네. 어제 대법 선고 관련해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 어떤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 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광범위한 네. 주제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6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오늘 회식 있어가지고 네, 일찍 가야 됩니다. 네. 예. 네. 뭐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아니, 저 회식 있습니다. 네. 소고기인데 괜찮? 아니, 저는 뭐 딴 데 있으니까 예. 또 예비역 장군들하고 제가 좀 많아서 장군들하고 취재할 게 있어서 역시 멋있습니다. 네. 좋다. 자, 먼저 어제 그냥 총평을 한번 들어보죠. 소감이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김한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사법 테러라고 생각하고 테러? 네, 진짜 왜 이렇게 좀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개로 재판 선고를 한다고 해서 TV 생중계를 한다고. 네, 생중계를 한다고 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더욱 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내란 잔당과 그의 공고한 카르텔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 사법부에도 깊숙이 있다. 이건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들고 어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은 네. 한덕수 지금 전 대행이 4시에 사퇴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서 그렇죠. 보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최상목 탄핵과 사퇴와, 사표와 사표 수리 이 과정까지도 정말 바닥을 보인다. 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품격 품위는 전혀 없고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바닥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좀 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게 뭐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 그럼 뭔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상식이 깨져나가는 것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국제정치학에 법률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법률전쟁이란 뜻인데 법과 워페어의 합성어로 로페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의를 한번 좀 의미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법률전이란 법적 체제와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보다 우월적 위치를 선점하고 상대방 행위의 불법화 내지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개념으로 법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법으로. 예. 그런데 지금 그 대법 판결 이후에 저는 한국 사회 양상이 완전히 분수령을 넘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헌재 선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살아서 움직였고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어제 이제 그 선고로부터는 파기환송이죠. 이때부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그런 집단지성의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이 법률전에서 정의한 그대로 불법화하거나 어떤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쟤들은 법 어긴 애들이야. 이렇게 그냥 규정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궁극적으로 법적 존재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말 그대로 전쟁 개념으로 이 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전이돼 가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곧 다르게 얘기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법치주의가 우선이냐 민주주의가 우선이냐 이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요 그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전쟁 개념으로 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법의 무기화
법치가 아니라 법을 무기화함으로써 누군가를 공격하는 용도로 상대방의 존재 부정의 양상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고법에 유례 없이 막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듯한 빠른 어떤 그 이척과 접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러면 의원 말씀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를 표현 그대로 좀 빌리자면 죽이기 위하여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무기화됐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아니 그런데 이 대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저기 사람들이 그냥 요 현상만 보시는데 윤석열이 3월 10날 이제 국내 언론에 첫 보도된 구속되고 풀려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말입니다. 감옥에서 52일간 많이 배웠다. 양승태 대법관과 그 이름을 거론했었죠. 그다음에 그 법원 행정처장 이름도 거명하면서 내가 구속한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 전원에 따르면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2명만 언론에 깐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왜 했을까가 지금 나는 의미 있어진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돌던 얘기가 헌재 선고 전부터 저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헌재가 윤석열을 죽이고 대법이 이재명을 죽일 거다. 이런 말들이 꽤나 나돌았어요. 그러면 헌재와 대법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거,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는 걸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법에서 뭔가 모종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런 어떤 게 그동안은 썰로서 돌았던 겁니다. 그렇죠. 밭글로 돌았던 것이고. 그런데 나는 저기 어제 그 파기환송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대법이 이제 헌재 코스프레에서 자기들 존재에 과시하는가 보다 하는데 오늘은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아까 살짝 수정하고 싶은 거는 이게 법치주의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법치주의도 무너진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저희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그 법조 리걸 마인드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 그리고 우리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어제 대법이 보여줬던 모습은 네 맞습니다. 그냥 딱 형식적인 법의 명백한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안에서 지금 이런 정말 무기화해서 법을 무기화해서 한 사람의 후보 한 명의 후보를 그리고 민중이 엄청 원하는 후보를 살인한 거거든요. 살인시키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은 미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김한 기자, 말씀하시죠. 김한 기자는 그 현장 뭐 취재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뭐 언론사마다 뭐 법조 기자도 있고 막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안에서는 어떤 평가입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신속한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뭐 그동안 12.3 이후에 별의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지. 순리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법원 기록만 한 10만 쪽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뭐하고 이게 또 전원합의체잖아요. 그럼 의견이 다르면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퇴역한 대법관들 얘기 들어보면 전원합의체 하루 끝나면 그날 늦게까지 막 서로들 뭐 이렇게 밥도 먹고 한다라는 얘기들 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 속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간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왜냐하면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2심이 워낙에 낮게로 쪼개갖고 디테일하게 이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대법에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돌려보내려면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확보가 안 돼 있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심을 그냥 원심 상고 기각할 거라고 봤는데 보면서 저희가 어제 한 15명 정도가 TV 앞에 모여서 봤는데 중간에 되게 여러 번 장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던 상황이고 저는 뭐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법리적인 부분은 뭐 그거를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대법의 판단을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어제 기사에서도 썼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판단 결과와 더불어 판단 과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이 이 판단 과정에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사실 이제 틀어지는 거고
거고 그러면 그런 비판을 감안하고도 대법원이 왜 이렇게 스피드를 낸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퀘션 마크가 네, 그게 의지라는 거죠. 그게 의지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지냐?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의지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판이 설계됐다라고 하면 판의 설계자가 있겠죠. 판의 설계자가 있고 지금 타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타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타짜가 나와서 거의 아기 수준이지. 네, 기술을 걸자마자 1시간 있다가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 선수가 입장한 게 아니라 덕수가 입장한 거 아닙니까? 덕수가 입장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후보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 보면 광팔구 죽을 분위기잖아요.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있는 거죠. 그 상대 후보가 화투를 잘하네. 지금 보니까 얘기하는 거 타짜를 한 100번 봤죠. 그러면 이 판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어제 연달아서 보여진 건 대법원이 기술을 부리고 한덕수가 입장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한덕수 그 기자회견 하는데 무소속 후보 기자회견에 뒤에 도연을 해 있었어요. 왜 거기 가서 병풍을 합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합이 맞아서 돌아가는 판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